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 진행하는 2025학년도 재수반 스타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전년도보다 수능이 좀 어려웠어요. 수능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9월 평가원의 시험에 비해서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능 시험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또 수능 시험 보고 본인의 수능의 성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더군다나 재수생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재수를 결정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이미 재수를 결심하시고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1월 2일 날 1차적으로 재수생들 모집을 진행을 합니다. 자, 특히 이제 가장 어려웠었던 점은 이제 수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지만 국어가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표점이 매우 높아져서 150점을 맞긴 했지만 사실은 국어 영역은 1등급에서 자연계와 인문계 학생들 간의 등급의 비율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비율이 크게 발생이 되는 게 수학이죠. 수학은 1등급에서 재수생, 1등급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8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문계 학생들은 1등급을 맞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상위학과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를 그만큼 가기가 어렵다. 왜? 자연계 경쟁자를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계 학생들도 이렇게 의학계열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수능 시험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예전보다 더 많은 학습, 더 많은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얼마 전에 이제 상담에서 어떤 학부모님이 한 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아이가 평상시에 공부를 되게 잘했고 또 모의고사도 잘 나왔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능을 보니까 시험을 많이 못 본 거예요. 한 3등급 맞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냐? 평상시 되게 잘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수능이라는 것은 어려운 시험이고 재수생들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게 공부의 양이다. 공부의 양과 학습의 시간의 부족이기 때문에 결국 학생이 공부의 양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수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본인도 극복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결국 고3 학생과 재수생의 가장 큰 차이는 공부 시간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런 재수생들이 저희 학원에 잘 맞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 학원이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현재 수능 시험을 받아봤는데 말이야. 모든 과목이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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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을 주르륵 맞았어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그냥 재수학원 가면 돼요. 그냥 대형 재수학원 가도 공부 잘 따라갑니다. 하지만 내 성적이 2등급, 3등급 또는 2등급, 4등급을 맞은 거예요. 어떤 하나는 잘하고 어떤 하나는 못하고, 어떤 건 1등급 맞았는데 어떤 과목은 3등급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부진한 과목을 빨리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학원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학습의 방법, 학습에 대한 플랜을 잘 구성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 수능 시험을 받았는데 내가 3등급, 4등급, 5등급을 맞았어. 그러면 이게 3등급, 4등급이 몇 달 열심히 쭉 공부한다 해서 딱 1등급 되고, 또 몇 달 공부한다 해서 의대를 딱 가고, 이러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또 목표가 높은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플랜과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의학 계열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 과도한 수업으로 인해서 학습의 시간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공부의 계획, 공부의 플랜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원에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학 재수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학원에 20년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사실상 독학 재수라는 걸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때 대치동에 강의실에 또는 학원 내에 자습시설을 두고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때 참 신선하다.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퍼질지는 잘 몰랐고요. 지금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독학 재수 프로그램은 학생이 오전에 8시에 와서 10시나 12시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전문 선생님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수하신 분들인지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고 그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이 오면 상담하고 또 질문을 받아주게 될 거고 또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부원장님이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플랜을 세워주고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매달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공부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러지 않으면 독학재수가 성공하기가 어렵죠. 공부에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주위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취약 과목 독학재수예요.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많은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만 되는데 학생이 학습에 대한 시간에 대한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바로 취약 과목 독학재수다. 아, 나는 독학재수를 하는데 올해 수능을 봤더니 나는 수학이 약해. 나는 국어가 약해. 나는 과탐이 약해. 영어가 약해. 그러면 한 과목이나 두 과목만을 학원 내에서 1:1 과외식 수업을 듣거나 소수 수준별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면 전체 오전에 8시에 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 하루에 1교시나 2교시 정도만의 1:1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1 수업 들어가고 본인이 거기다 인터넷 공부 계획 짜고 혹시 주말에 외부 강의 있다면 외부 강의 스케줄을 짜면 결국은 많은 양의 자기 학습 시간, 효율적인 수업의 계획이 짜여지게 되겠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희 하이퍼리뷰만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재수학원이 하루에 7교시나 8교시 수업 그러고 나면 자기 공부 시간이 3시간이나 4시간 평균적으로 12시간 공부하면 그런 구조라면 저희 학원은 하루에 4교시 정도 수업 체제 그리고 8시간을 학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이 4교시의 수업을 첫 번째는 소수 수준별 수업 한 반에 5, 6, 7명 정도의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것을 1:1 클리닉 수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소화시키는 거죠. 그죠? 완전히 소화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나머지 시간에 인강을 듣거나 또는 예습 복습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재수 프로그램들보다는 한 3배 정도 빠르게 진도를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자, 1월 2일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학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하시고 공부 방법이라든가 공부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그리고 1월 2일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2일 날 공부 시작하면은 결국은 3월 초거든요. 3월 초에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자, 내가 수능 시험 봤는데 난 이번에 원서를 쓸 건데 하지만 나는 재수를 할 거야 라고 결정하시면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수능도 올해만큼 어려울 것은 분명한 사실. 왜? 재수생이 늘면 수능은 반드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수능이 어려운데 결국 수능이 어렵다. 어려운 수능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학습의 양이고 학습의 시간이거든요.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공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